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어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탈세, 은행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심은 코헨을 넘어서 트럼프에게 가 있습니다. 그가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과연 그 지시자가 트럼프였나? 이것이 증명이 되면 트럼프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헨 측은 비록 감옥에 가게 되지만 감옥에 간 후에도 특검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계속 특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그의 징역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유명한 폭로 주간지인 National Enquirer 신문의 발행인이 트럼프의 숨겨진 여인에게 $15만 입마금 돈으로 준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준 이유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이 돈이 개인적인 거래였고 만일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사건이지 형사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인 중에 하나인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사였던 에버나티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코헨이 그리고 다음은 트럼프가 징역에 갈 것이다 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마이클 코헨에 대한 재판 결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에 관련된 트럼프 측 그리고 법원, 검찰 측의 발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코헨에게 씌워진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검의 기소입니다. 러시아 조사와 곁들여서 의회에서 그가 거짓 진술을 한 것 이미 시인을 했고 두 번째는 뉴욕 연방검찰의 기소입니다. 선거법 위반, 탈세, 은행법 위반 이런 죄목들입니다. 당초에 특검에서는 형량 의견서에서 그에게 실형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No jail time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헨의 증언이 러시아 수사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어제 코헨이 자신이 선별한 정보만을 넘겼고 확실한 징역형만이 이 중대한 사건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로 법원은 중형인 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만 가까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원칙적인 징역 기간은 최대한도 5년 3개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그가 아는 정보 전체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옥에 가서도 특검과 계속해서 협조를 할 경우에 그의 형량의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헨이 어제 판결 직전에 매우 감상적인 최후 진술을 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한 말들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첫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weak, 약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르다. 나는 그의 더러운 행위를 은폐하는 것을 내 의무로 생각했었다. 도덕적으로 자신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약함이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생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에야 나는 나의 자유가 되돌아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감금되어 있었다. 라고 법정 진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가 어제 한 말, 그의 더러운 행위에 대한 은폐, dirty deeds, 그리고 맹목적인 충성, blind loyalty 이런 강한 어휘를 쓰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연속적으로 거론을 직접 했습니다. 코헨에 대한 형량 선고 이후에 트럼프의 직접적인 트윗이나 카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디 줄리아니 그의 변호사는 코헨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이라 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가 참 안 됐지만은 그는 불쌍한 거짓말장이다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특검에게 협조하기로 한 직후에 그가 약한 자이고 자신의 탈세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에 두 여인과의 정사 자체를 부인했다가 입막음 돈 지불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돈 지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한 개인적인 거래이고 선거법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만일 이 돈이 선거와 유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사건이지 형사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목에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지출했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지출자, 돈을 낸 사람이 의도와 계획이 이것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것이 private transaction, 사적인 거래라는 것인데, 그러나 특검은 지출 시점이 2016년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제 National Enquiry에 비슷한 케이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9월에 이미 이 주간지와 뉴욕 남부지청 검찰과의 협조하에 조사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National Enquiry의 모 회사인 AMI, America Media Inc.가 트럼프의 숨겨진 여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 AMI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숨기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숨기기 위한 목적이 선거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의 그 요건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방선거법 위반은 felony,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형량 선고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밝힌 사람은 특검팀의 제니 리 검사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코헨의 진술이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그에 대한 형량을 줄여달라는 소청이었습니다. 이 제니 리 검사는 특별검사팀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한국계입니다. 1972년생이고 사이버 시큐리티 수사 전문 검사입니다. 예일 법대 출신이고 로펌에서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화이트하우스의 안보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재 특별검사인 밥 멀러에 의해서 특검팀의 검사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2월 13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어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코헨은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 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코헨에 대해 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공개 비난이 아니라 측근들에게만 조용히 표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2년 연방 하원 의장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4년만 재임하는 조건으로 반대파 의원들과 합의했다고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펠로시는
본인은 다음 세대 정치 리더들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며 이 같은 결심은 권력과 책임을 수반하는 자리인 연방하원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멘토로서 가진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펠로시는 민주당 지도부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하원 의장 선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볼모로 국경 예산 증액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커닌 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자랑스럽게 정부 셧다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존슨 상원의원 역시 대통령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협상 방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은 좋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그간 실제 셧다운이 발생하면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집권 보수당 내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내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내부 혼돈이 일단락되면서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행보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 해결을 촉구하던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코프릭과 마이클 스페이버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베이징 국가안전국과 라오닝성 단둥시 국가안전국에 각각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억류 조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조우의 체포 사태 이후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본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3만 9,773명이 총으로 살해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10만 명당 12명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19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퇴임하는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의 주 헌법 개정 제안이 반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시은퇴연금 위기 해소책으로 주 헌법 개정을 통한 수혜자 혜택 감축 등을 주장했으나 새 주지사 당선자와 주요 시장 후보들의 반대 의사를 맡게 됐습니다. 시카고시는 5년 내에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연금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 당선자는 주 개솔린 텍스의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인상을 시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교통기관 시설의 확충과 각종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솔린 텍스를 갤론당 20에서 30센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게스 텍스는 현재 갤론당 19센트, 1990년도에 정해진 세금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오헤오 공항까지 가는 지하터널 계획이 환경 문제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 테스트가 완결되면 이 안은 시의회로 가게 됩니다.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 이 안에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안이 실시될 경우 오헤오 다운타운 운행 시간은 12분, 지하철 요금은 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7도. 내일 오전에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며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2도. 토요일과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1도. 주일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입니다.